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네, 안녕하세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단원 이웃 생활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첫 번째인 다양한 이웃과 이웃의 소중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이웃의 의미와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다가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웃의 의미, 이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이웃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범위를 알아볼 거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버스에 타서 잠에 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학생 일어나, 매일 여기서 내리지? 라고 내리는 곳을 미리 알려주었죠.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잠에 깼는데 공부하느라 힘내라. 그렇게 덕담을 해주시고 이 버스가 가는 동안 이 학생은 버스에 대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러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받은 어떤 호의나 또 이웃에게 받은 배려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뭐 잡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도 어떻게 보면 이웃으로부터 받은 배려죠. 또 여러분도 이런 배려들을 해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이웃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관계에서 우리가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버스기사 아저씨처럼 학생이랑 어떻게 보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뭐 어떤 교류가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웃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웃이다 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라서 보통 집에 많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게 되면 앞집, 옆집, 그리고 뭐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 경비 할아버지, 그리고 뭐 가게에 뭐 직원, 점원, 사장님 등등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그렇게 소소하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처럼 가족 이외에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이웃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실생활에서 직접 얼굴을 보는 그런 사이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이웃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왜 우리 뭐 너무 옛날 얘기죠? 일촌 싸이월드 같은 데서 보면 일촌이라고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연식이 드러나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인터넷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이웃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처럼 이웃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전통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예전에 전통사회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면서 그 농사를 하기 위한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곤 했는데, 그래서 또 가족의 단위뿐만 아니라 그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내 옆집, 내 앞집 등의 어떤 이웃과의 공동체도 굉장히 끈끈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품앗이, 뭐 두레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일감이 있을 때 그 이웃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와서 도와줘서 그 일을 다 끝내고 또 다음에 무슨 그 이웃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무슨 일이 있거나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같이 가서 도와주는 그러한 풍습을 우리가 둘의 품앗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전통사회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대면적이고 또 인간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있는 그러한 이웃의 개념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그쵸? 꼭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지금 당장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웃이라는 개념이 전통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전통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내 옆집, 앞집,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얼굴을 보고 실생활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일컫었기 때문에 정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게 지냈는데, 또 그리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어떤 상보상조의 전통들이 발달하게 되었다. 서로 돕고 서로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고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상부상조의 전통이 많이 발달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겨울 되면 김장 하나요? 김장? 요새는 많이들 사 먹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김장을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김장을 하고 김장을 한 김치를 각자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웃사촌의 상부상조 전통이 잘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은 사실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집도 많고 또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쉽지는 않은데, 요즘도 여러분 이사 오면은 떡 돌리잖아요. 뭔지 알죠? 시루떡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사 왔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이웃 간의 교류 등이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특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은 왜 소중할까요? 왜 이웃이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에서 다룰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일까요? 자, 800금으로 집을 사고 1000금으로 이웃을 산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인데, 왜 우리가 이웃을 예전부터 전통적인 우리 옛날의 농번기 사회 때부터 현대 이렇게 복잡해지고 전문화된 사회까지 이웃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였죠? 그렇죠? 사회적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속에 존재를 하며 우리가 이런 이웃의 존재를 직접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과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한 명도 안 만났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느라고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근데 배고파서 냉장고를 열었어. 그랬더니 어제 사온 햄버거가 있었어. 햄버거를 배달했어요. 여러분이 배달해왔던 거를 오늘 먹게 되었어요. 자, 배달을 해왔다는 거는 누군가 배달을 해줬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그 햄버거를 만든 사람이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그 햄버거를 만들기 전에 재료를 만들어 줬던, 빵이라면은 밀을 키우는 농부가 있었을 거고, 고기는, 그쵸? 소를 키우던 그런, 소를 키우던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 하나하나가 완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나 혼자 살아, 나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 혼자 내 힘으로 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상호작용을 이웃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가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웃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감이라는 정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웃의 어떤 안 좋은 일을 보게 되거나 또 기쁜 일을 보게 되면 같이 슬퍼하거나 또 같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큐멘터리 뭐 동행 혹시 뭐 이런 프로그램 아시나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혹은 뭐 인간극장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평생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막 감동을 얻기도 하고 또 막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교훈을 얻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란 자체가 어떤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웃은 소중합니다. 우리 한번 사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할머니께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간호를 위해 온 식구가 급히 할머니 댁에 갔다. 며칠 후에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집 앞에 며칠 동안 쌓여 있어서 챙겨놨어요. 빈집인 게 티가 나면 위험하기도 하니까요. 라며 그동안 배달된 우유와 신문을 건네주셨다. 그때 나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소소한 배려들이 정말 따뜻한 배려를 느끼게 하죠. 우리가 이처럼 이웃이라는 존재가 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지만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가 예전에 비해 많이 넓어졌다고 했죠. 어쨌든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삶의 의욕을 얻죠. 그래서 이런 이웃이라는 존재가 가족, 친구만큼이나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또한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